8시간의 짧고 굵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소화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을지 연습에 맞춰서 을지 국무회의를 좀 주재했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예.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열리는 을지 연습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데 이게 예전보다는 조금 대폭 확대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국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군의 기본적인 훈련 자체를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을지 연습은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직후에 열리는 그 시점도 있습니다만 예. 최근 몇 년 중에서 4년 만에 가장 큰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특히나 그동안에는 기동훈련들을 잘 하지 않았는데 직접 우리의 전력들이 배치되고 움직이는 기동훈련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라고 옛날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만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전시에 대비해서 북한에 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한 총체적인 국가 비상체계에 대한 전시훈련들을 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민방위훈련도 오랜만에 실시를 합니다. 이게 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 민방위훈련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것이어서 아마 이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습 사이렌도 울리고 좀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기동훈련도 확대하고 북한발 가짜뉴스에 처음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 결국은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가 여러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와 경제 공조 체제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사실 딱딱한 회담장이 아니라 풀과 숲이 우거진 야외 테이블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1박 4일에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설명을 했고 저희가 4대 명장면이라고 하는 여러 주요 굵직한 장면들을 포착해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공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리너를 타고 있는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고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넥타이 안 매고 노타이로 숲길 산책, 로렐로지에서 열린 정상회의, 그리고 바로 기자회견까지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미일에 대한 삼국 공조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수고는 뭐냐면 한미일이 굉장히 강한 공조로서 묶여지는 것. 사실상 나가면 한미일 동맹이 이루어진 걸 미국의 어떤 굉장히 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일이 함께 힘을 합할 경우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제 어떤 면에서 한미일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럽은 나토, 그다음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미일,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인데 그동안 이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의 한일 관계는 뭐 끊기다시피 할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니셔티브를 형성해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죠. 바로 그 계기로 인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회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물론 동맹은 아닙니다. 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 동맹처럼 어쩌면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세계가 신냉전의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을 이 한미일이 함께 힘을 합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큰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 불상사가 벌어졌을 경우에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얻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이번 회담에서 경제와 관련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즉 옛날 우리가 요소수 파문 아시죠? 이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출을 중단하니까
우리나라 디젤 차들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화물차들 요소수 대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한미일이 함께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도체, AI 등등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단순히 안보를 넘어서서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직접 국민들이 이번 3국 정상회의 체감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부친상 직후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자상하면서도 엄한 아버지를 둔 점은 우리 닮은 점이다. 꽤 이런저런 뉴스들이 주말 새 저희 주말 뉴스 탑10에서도 짚어봤지만 여러 가지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에서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아이고 대통령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So I missed you. If I seem like I'm happy, it's because I am. This has been a great, great meeting. To meet together on the leader level annually and to have all our relative cabinet member people meet on a regular basis from this point on. Not just this year, not next year, forever. That's the intention.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에서 하면 진짜 정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만남이 이제 첫 이 한미일 3국 그 정상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라면 내년에 만약 한국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라면 정례화의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마다 한 번씩 한미일 3국 정상이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돌아가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이제 협의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내년 서울 또는 한국 개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무진 선에서 내년 개최를 위한 이 실무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 선거운동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총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중요한 이 시기를 선택을 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